괴덕의 의미는 시중, 신명, 세심에 있다. 시중은 때에 맞게 때를 찾는 것이고, 신명은 신과 소통하는 것이고, 세심은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다. 세심이 본이고 점주는 것은 말이다. 주역은 왜 배우는가? 철학을 알고자, 신을 알고자 배우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괴덕은 현실을 바꾸는 동력이다. 괴덕은 물상에서 나온다. 물상은 자연에서 나온다. 자연을 캐치해야 한다. 어떤 때인가를 묻고 알아내야 한다. 이학, 배운 것을 써먹어야 한다. 수작이라고 하는 것은 술잔을 주고받음을 의미하고 벼슬을 받을 때 술잔을 주고받는 것에서 나왔다. 이것은 신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관직 종류가 5개가 있었는데 새 모양의 술잔 5종이 있었고 관직을 임명할 때 왕이 술잔을 선택해서 술을 주고 받았던 것에서 유래한다. 근대 학문은 발전되지만 단절시키는 결과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구약시대에는 신과 직접 소통했던 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자연을 보는 것이다. 3가지 역이 존재한다. 천역과 서역과 인역이다. 천역은 우주 만물 자체로서 예측하는 것이다. 천지 자체가 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서역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체계화된 주역책을 말한다. 교학이고 하나의 설명서이다. 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인간의 상태, 깨친 상태를 의미한다. 도라는 것은 붙어있다, 떨어지면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다. 도는 곧 자연이다. 주역을 배운다는 것은 천지와 인간의 분리된 것을 극복하는 의미이다. 나를 먼저 성찰할 때 신이 나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신과 단절된 나를 허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에 신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공부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것이다. 역은 복기가 그린 역이 있고 그 다음에 문왕과 문왕의 아들 주공이 경을 만들었다. 문왕은 괴사를 썼고 주공은 효사를 썼다. 그 다음에 공자가 마무리로서 찬역을 썼다. 10익을 썼다. 이렇게 복기와 문왕과 주공과 공자 4사람이 주역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은 욕망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나 조절의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적당하면 좋은 것이다. 주역의
그 이전의 상태를 보면 하은주 세 나라가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라에서는 우왕이 대표적인 임금이고 마지막 왕이 걸왕, 은왕조에서는 탕왕이 주요 왕이고 마지막 왕은 주왕이다. 그리고 주나라에 와서는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이 강태공과 더불어 주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에도 있었고 은나라에도 있었다. 하나라의 역에서는 인월이 1년의 시작이었고 은나라 역에서는 축월이 1년의 시작이었고 주나라의 역에서는 자월이 1년의 시작이었다. 하나라 역에서는 간이 시작이고 은나라 역에서는 곤이 시작이고 주나라 역에서는 건이 시작이다. 하나라의 역법체계를 연산역이라고 하고 은나라의 역법체계를 귀장역이라고 한다. 나라가 바뀌면 역법체계도 바뀌었다. 정월을 언제 정하는 것은 청기와는 관계가 없다. 인월이 될 수도 있고 축월이 될 수도 있고 자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책의 문제이다. 지금 현재는 인월로 하고 있다. 하나라의 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인에서 시작되고 땅은 축에서 시작되고 천은 자에서 시작되는데 인을 정월 시작으로 잡은 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인본주의는 하나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역은 역이다. 역은 역이다. 역은 주역은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달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글자를 해석해 보면 비어 나무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은 음양을 말하고 밑에 역사에서의 밑에 지자는 사실은 빨족자를 의미한다. 빨족자는 가다는 뜻이고 그침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멈춤을 뜻한다. 공간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다. 인간의 발자취가 역사이고 1월의 발자취가 달력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바뀐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해에 대한 한자어를 보면 새라는 표현도 있고 년이라는 표현도 있고 제라는 표현도 있다. 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 때의 표기이고 년은 주나라 때의 표기이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경우에도 주역을 많이 연구해서 자기의 원칙을 세웠던 것을 볼 수 있다. 철학의 본질은 무엇이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질문에서 계란이 먼저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대답이고 닭이 먼저라고 하는 대답은 현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대답이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있다. 본질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질, 바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현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문, 꾸미기를 중시하는 것이다. 철학의 입장에서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흰 바탕이 필요하다. 물질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문과 질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주의 본질을 볼 것 같으면 변혁과 불력을 볼 수 있는데, 변혁은 현상세계, 무상한 변화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불력은 유상한 불변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지의 도는 쉽다고 말할 수 있다. 간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간단하지 않은 것은 도가 아니다. 주자의 경우에도 이 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변역과 교역을 나누어서 얘기했다. 변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관련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바뀜을 의미한다. 유행의 작용, 흘러감의 작용을 보는 것이다. 음양이 유행하는 것이다. 교역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 마주에 기다리는 것에 의한 변화를 보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그 마주하는 것에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주자는 변화를 설명을 했는데, 변자를 보면 변은 실사자, 음양의 실이 두 개가 있고, 노예가 입에서 실을 뽑아서 고치집을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나비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화라고 하는 것은 나비가 되는 것,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다. 사람 둘이 보이는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다. 변화야 중에서 변에서는 질적 변화가 없다가 화, 나비가 되면 질적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에서 이름이 시생하여 진행되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또 겨울에 일량이 시생해서 또 변화하는 것을 화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글자의 개념을 알아야 공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실사자, 이것은 음양의 시를 의미한다. 이것이 이어져서 엮여 나가는 것이다. 마칠 종자에서도 실사변이 있는데, 실로 연결되어서 맞춰지지만 다시 이어져서 여자의 몸에 배태되는 시로 연결되는 것이다. 인연이라는 한자어를 보더라도 이는 네모 안에 있는 큰 대자가 사실은 사람을 뜻한다. 사람에게 아우라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큰 네모로 그린 것이다. 큰 네모는 에두를 위라고 볼 수 있다. 아우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자에서의 뒤에 부분은 돼지어금니 단, 끊을 단자이다. 옆에 실이 있으므로 실을 맞춰 끊는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인연이 된다. 인연은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도 있지만 자연과의 인연도 있는데, 자연과의 인연은 시중 때에 맞게 인연을 지어야 한다. 봄이 되면 봄에 맞게 옷을 입고, 겨울이 되면 겨울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두는 것이기도 하다.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 동
상성상응이라는 말이 있다. 개가 짖으면 다른 개들이 따라 짖는 의미이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유유상종이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메커니즘이다. 이것의 법칙이 세상이 바뀌는 법칙이다. 교역은 사귐의 의미가 있다. 남녀가 교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다. 또 이 주역에서 하나의 개가 변역되어 어떤 결과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효가 바뀌어서 다시 새로운 괴가 되는데 그 전자, 바뀌기 전의 괴를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바뀌고 나서의 괴를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교역 관계를 본다면 천지가 서로 상대하고 태와 간이 서로 상대하고 이와 감이 서로 상대하고 그 다음에 진과 손이 서로 상대한다. 이렇게 서로 마주하는 것을 보고 교역관계라고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수레둔 꾀, 어려움을 나타내는 수레둔 꾀에서 하나의 효가 변이가 되면 새로운 꾀가 되는데 이것을 변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주는 하나의 관계론이다. 그런데 어떻게 관계하는 것인가? 그 관계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행이다. 사주에서는 응이라는 개념, 주역에서는 응이라는 개념이 있고 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응이라고 하는 것은 배필, 자기의 파트너, 소울메이트적인 그런 상응관계이고 비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웃에게 붙을 것인가 천생배필에게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떤 상황을 괴로 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소축괴가 있고 대축괴가 있는데 소축괴에서는 둘 다 모두 천이 밑에 깔려 있고 소축괴에서는 위에 바람풍이 있고 대축괴에서는 산이 있다, 간이 있다. 소축괴를 보면 가진 것은 적어도 나누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 소축에서 대축으로 가야만 나눠준다 라고 하는 사람은 대축이 돼도 나눠주지 못할 것이다. 다음에 보게 될 것은 선천팔계, 후천팔계, 하도낙서이다. 훈민정음을 본다면 인도의 옴이라는 만트라, 그것도 훈민정음적인 어떤 철학적 원리에서 설명이 되는 면이 있다. 소리라는 것은 의미를 담는다. 천지의 소리는 율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율려는 음량을 뜻한다. 이러한 소리에 대한 철학적 의미가 훈민정음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